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단원인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2학기니까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잘 수업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학기에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취 기준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중단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일과 에너지라는 두 개의 중단원이 나오는데, 먼저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중단원에 들어갈 거고요. 성취 기준이 무엇이 있냐면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거리, 그리고 시간 속력의 관계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등속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리고 등속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 이 등속 운동에 관한 내용을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요, 이제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자유낙하 운동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시면 자이로드롭을 봅니다. 그쵸? 아마 아틀란티스를 보통 타러 가실 텐데, 그때 이제 매직 아일랜드로 나가면 보이는 게 자이로드롭이에요. 근데 그 자이로드롭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놀이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때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 이제 그 자유낙하가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속력이 변화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중단원의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알아보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등속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 알기 전에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 중에 속력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속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말씀드릴게요. 자,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해서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면은 물체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 기록한 결과를 가지고 속력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까지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밑에 보세요. 나무늘보 그림이 있어요. 나무늘보가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뭐라 그러냐면 나무늘보한테 움직여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무늘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늘보는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느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내가 사진으로 어떻게 나무늘보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니, 다시 사진으로 어떻게 나무늘보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하고 본격적인 수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는 건요, 뭐가 있냐면 빈칸이 있고요. 단위 시간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값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으셔도 오늘 배우고 나서 확실히 아시면 되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이번 시간 보세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값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력이라는 겁니다. 속력. 자, 속자는요, 빠를 속자 쓰고 력자는 힘력자 써서 쉽게 말하면 속력은 저 물체나 혹은 뭐 저 사람, 저 동물이 얼마나 빠르니 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몇 미터 퍼 세크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값이라는 거 지금 알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속력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력 값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빠를수록 다시 100m 달리기를 해요. 똑같이 100m를 달려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랑 그리고 달리는데 짧게 걸리는 애랑 누가 더 빠르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친구를 빠르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때 빠르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속력을 통해서 나타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즉 이동 거리, 똑같은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느냐 혹은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느냐 이러한 식으로 속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달릴 때랑 자동차나 기차가 달릴 때랑은 속력을 약간 다르게 단위를 쓰기도 해요. 자동차는 보통 몇 킬로 달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몇 킬로라는 거는 이동 거리가 킬로미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나 혹은 다른 물체가 움직일 때는 몇 미터 가니, 몇 미터 퍼 세컨드 정도 가니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속력인데 왜 단위가 다를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동차는요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다니는 물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는 먼 거리보다는 약간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물체나 혹은 생명체의 특성에 따라서 미터 퍼 세컨드를 쓸 수도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동 거리가 미터고 시간이 초 단위라면요 우리는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미터 퍼 세컨드라고 씁니다. 미터 퍼 세컨드라고 쓰고요. 다음에 이동 거리가 킬로미터고요. 시간이 아워 단위일 때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합니다. 자, 미터 퍼 세컨드가 무슨 뜻이냐면 1초 동안 몇 미터를 갔니? 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거는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니?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걸린 시간을 이동 거리를 통해 나눈 값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 자, 사람은요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있는데 마라톤 선수나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몇 시간 동안 달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라고 쳤을 때 얼마만큼 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사람이 달리거나 할 때 몇 시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동 거리가 짧으면 매우 작은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큰 단위를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를 쓰는 거고,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아워를 적어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개는 같은 내용인데 약간 측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르다기보다는 측정 스케일에 따라서 단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지금 대충 알아봤고요. 그리고 단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위에 문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밑에, 프린트 밑에 그게 나와 있죠? 예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0초 동안 4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80초 동안 400m를 이동을 했대, 물체가. 그때 속력은 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걸린 시간이 몇 초래요? 80초래요.
80초 동안 몇 미터를 갔대요? 400m를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면 거리가 미터 단위고 시간이 초 단위니까. 근데 미터 퍼 세크는 아는데 앞에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400 나누기 80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0에다가 80 나누는 건요, 40에다가 8을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40에다 8을 나누면 5m/s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저 물체의 속력은 우리가 5m/s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1.5시간 동안 30k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을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속력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얼마래요? 1.5시간이고요. 이동한 거리는 3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위가 km/h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값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바로 30 나누기 1.5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에다가 1.5를 나누면 몇이 될까요? 바로 20이 되겠죠. 그래서 저 물체는 20km/h의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이제 속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잠깐 화면 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밖에서 공사를 해서 시끄럽길래 선생님 창문 닫고 왔어요.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속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력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 페이지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운동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는 페이지가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움직이는 물체를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은 똑같겠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찍는 사진마다 물체의 위치가 점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장면을 한 컷으로 담는다면 배경은 똑같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치? 근데 똑같은 배경에 물체가 움직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찍힐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위에 두 개의 그림 중에 왼쪽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자가 있고요. 위에 자동차가 움직여요. 근데 그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일정한 간격에 여러 대의 차를 둔 사진을 찍은 것이랑,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차가 움직이는 장면을 각각 찍은 다음에 한 컷에 담으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운동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 대의 차를 일정한 간격으로 둔 다음에 찍는 거는 운동에 기록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어,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불러요.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운동을 기록할 수 있고요. 한번 옆에 이제 종이 테이프에다가 점이 찍혀 있죠. 이건 뭐냐면 시간 기록계라는 것을 통해서 운동을 기록하는 장면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시간 기록계는 점을 찍는 기구예요. 근데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걸 어떻게 이 점 찍는 기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대충 설명드려 볼게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동차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매달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면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딸려 가겠죠. 그쵸? 근데 중간에 점을 찍는 기계가 있으면 점점 종이 테이프가 딸려 가면서 종이 테이프가 움직일 때 점이 이렇게 막 찍히게 되지.
그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시간 기록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영상이나 직접 보여주는 걸 통해서 시간 기록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말하자면 움직이는 물체에 종이 테이프를 매달아서 종이 테이프에다가 점을 찍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시간 기록계를 통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요, 시간 기록계가 점을 찍을 때는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 하나 찍을 때마다 똑같은 시간의 간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한 번 찍을 때 뭐 어떨 때는 1초였다가 어쩔 때는 3초였다가 하면은 제대로 된 운동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 기록계로 점을 찍을 때는 점 한 번 찍을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설명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중성광 사진과 그리고 시간 기록계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운동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그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에 거 말고 밑에 이제 A랑 B 있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중성광 사진이다 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쵸? 자, 지금 보시면요, A랑 B랑 공이 있어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담은 다중성광 사진인데요. 자, A랑 B랑 모두 공이 움직인 거리가 1m입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물어봤어요. 자, A랑 B 중에 공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무엇이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말했어요. 바로 더 빠른 건요, A랑 B 중에 뒤에 있는 B가 더 빠르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다중성광 사진은 한 번 사진을 찍을 때 똑같은 시간의 간격을 둡니다. 즉,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장면이 있을 거예요. A는. 그쵸? 그리고 B에는 1번, 2번, 3번의 장면을 찍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이러한 식으로 한 번씩 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한 번 찍을 때마다 나타나는 시간의 간격은 어떻다?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즉 1에서 2 넘어가는데 1초, 그리고 2에서 3 넘어가는데 1초, 이러한 식으로 찍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B도 1에서 2로 넘어갈 때,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걸리는 시간은 A랑 똑같이 1초가 걸리게 되겠죠. 그쵸? 근데 보시면요, 자, A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B는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더 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훨씬 더 긴 B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속력을 비교하기 편할 방법이 다중성광 사진인데요. 다중성광 사진을 통해서 속력을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간격이 조금 더 넓은 것이 속력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속력이 빠를수록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똑같은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었을 때 벌어지는 간격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속력이 더 빠를수록 위치의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나요. 즉, 처음에 위치는 똑같죠? 이렇게 똑같지? 근데 위치의 변화가 A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B는 이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B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이제 나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 그걸 위해서 한번 A랑 B의 속력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위치가 5번 나왔습니다. 공이 5개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총 4번을 찍은 거예요. 그쵸? 근데 한 번 찍을 때마다 1초의 간격을 둔다고 했으니까 총 걸린 시간은 몇 초겠어? 4초겠죠? 4초. 그런데 총 움직인 거리는 1m니까 얘는 4분의 1 m/s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여기도 볼게요. 자, 얘는 위치의 변화가 2번 나타났어요. 즉, 내가 사진을 2번 찍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한 번 찍을 때 1초의 간격을 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걸린 시간은 몇 초겠어요? 총 2초겠죠? 2번 찍었으니까. 근데 이동한 거리는 몇이야? 1m야. 그럼 얘는 2분의 1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 똑같은 m/s의 단위를 가지는데 A는 4분의 1이고 B는 2분의 1의 속력을 가지네. 그러면 여기서도 B가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다중섬광 사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죠? 핵심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똑같은 시간의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똑같은 시간의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게 다중섬광 사진이고요. 다중섬광 사진을 봤을 때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질수록 어떻다? 속력이 더 빠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중섬광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앞에 그림처럼 3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요. 자, 공이 지금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몇 번 찍을 걸까? 3번 찍은 겁니다. 그쵸?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찍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공들 사이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운동 방향으로 가도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얘는 속력의 변화가 없이 어떻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속력이 일정한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경우는요, 운동 방향에 관계없이 어떻다? 항상 물체들의 간격이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처음에 공이 나타나는 건요, 간격이 좁았어.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넓어지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위에처럼 속력이 일정한 경우가 아닐 거야. 왜? 속력이 일정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네. 그치?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더 빨라지고 있는 걸까? 더 느려지고 있는 걸까? 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빠를수록 간격이 훨씬 더 넓어진다며. 그런데 처음에는 간격이 좁았다가 점점점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운동할수록 점점 더 속력이 빨라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위의 그림과 반대예요. 처음에는 간격이 넓었는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다중섬광 사진의 경우를 따져서 우리가 이 운동은 이 물체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혹은 속력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간 기록계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사실 시간 기록계는 다중섬광 사진을 이해를 하셨으면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시간 기록계로 찍은 종이 테이프가 2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데 찍혀있는 점의 개수가 어때요? 다르죠? 근데 봐봐, 아까 말했지, 선생님이 시간 기록계는요, 점 한 번 찍을 때마다 똑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찍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뭐랑 똑같아? 다중섬광 사진도 한 번 찍을 때마다 똑같은 시간 간격을 둔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똑같은 거리만큼 갔는데 찍힌 점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찍힌 점의 개수가 많은 게 더 느릴까? 찍힌 점의 개수가 적은 게 더 느릴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느린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더 느리고 이게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왜? 얘는 똑같은 거리를 갈 때 점이 1번, 2번, 3번, 4번 동안 찍혔지만 얘는 똑같은 거리를 갈 때 1번, 2번, 2번에 찍혔어요. 그쵸? 자, 이동한 거리는 똑같은데 걸린 시간이 짧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기록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단원의 특징은 개념을 좀 알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칠판 이동시켜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기도록 할게요. 네, 화면 넘겨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두 개의 문제만 풀면은 수업 마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야구공 속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프린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야구공 다중 섬광 사진이 나오고 옆에 문제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야구공 그림은 지금 영상에 띄워드렸고요. 지금 프린트가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은 영상에 있는 그림 보셔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야구공이 있어요, 그림에. 야구공이 지금 몇 개가 보이냐면 6개가 보여요. 그쵸? 6개가 보여요. 그럼 뭔 뜻이에요, 이게? 6개가 보인다는 뜻은 사진을 5번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찍어서 공이 6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똑같은 시간 간격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1초 간격으로 야구공의 움직임을 찍었대. 그러면 야구공이 처음 0cm에서 20cm로 넘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는 겁니까? 바로 1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20초에서 40초로 넘어갔을 때도 1초, 40cm에서 60cm로 넘어갔을 때도 1초. 이러한 식으로 시간 간격은 항상 똑같아. 근데 이때의 야구공의 속력을 구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 구하는 공식 우리가 적어야겠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1초에 얼마를 이동했다? 20cm를 이동을 했다. 다르게 생각하면요. 2초 동안은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네, 40cm만큼 이동을 했고요. 3초 동안은 60cm 이러한 식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산값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몇이 나옵니까? 네, 20cm/s라고 나오게 돼요. 20에다 1을 나누나 40에다 1을 나누나 60에다 3을 나누나 어차피 값 자체는 20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cm/h는 우리한테 약간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m/s로 바꾸게 되면은 0.2m/s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 야구공은 얼만큼의 속력을 가진다? 0.2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기록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역시 프린트에도 있고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기도 했고요. 그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요. 시간 기록계로 나타낸 종이 테이프가 있고요. 다음에 1초당 60회의 점을 찍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1초에 점을 60번 찍는데 그럼 한 번 찍을 때 얼마만큼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한 번 찍을 때 1회에 시간이 60분의 1초가 걸린다는 소리죠. 그쵸? 왜 그런지 알겠지? 60초에 한 1초에 60회니까 한 번은 60분의 1초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한 번 움직일 때 몇 초가 걸리냐면 60분의 1초가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4cm라는 거 줬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속력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속력을 구하려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필요하죠. 그쵸? 근데 시간은 이걸 가지고 어찌어찌 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동거리는 이만큼을 줬으니까 내가 4cm만큼이 이만큼인데 이때에 걸리는 시간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속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이동거리가 4cm일 때 걸리는 시간이 몇인지 구해서 나눠주면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니까, 한 번에 60분의 1초니까 그러면 60분의 7초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자,
한 번 찍는 건요, 처음 정지 상태까지 치는 게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세는 건 점의 개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간격이 몇 번 나타났는지를 세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cm 동안 나타나는 간격의 횟수는 몇 번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입니다. 그쵸? 한 번 찍는데 얼마만큼 걸렸대? 1회 찍는데 60분의 1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6회 찍는 데는 60분의 6초가 걸릴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10분의 1초, 즉 0.1초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4cm만큼의 타점 기록계를 찍는 동안 걸릴 시간은 몇 초다? 바로 0.1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0.1초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에다 10을 곱하게 되면은 40cm/s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얘를 m/s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을 나누게 되면은 0.4m/s의 속력을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사실 또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력, 그리고 속력을 기록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고, 이제 그걸 통해서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등속 운동이라는 말 나왔죠? 이제 그 등속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수업 바로 잊지 않고 듣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뵈고요. 다음 교시 수업 바로 들으러 가세요.